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현재 바깥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좀 펑펑 쏟아지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이 오지 않는 겨울은 좀 메마르고 삭막한 느낌이 드는데 서울은 그래도 한강이 있으니까 완전히 결빙된 한강을 보는 것도 겨울 경치를 즐기는 한 방법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금 자연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한번 여유가 계시면 고수부지에 가셔가지고 얼어붙은 한강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씨가 얼어붙었다고 해야죠. 마음까지 얼어붙으면 안 되겠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돌출 발언이라든지 이 논란이 있는 발언을 많이 하는데 또 그런 발언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발언을 해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아끼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파리 정치대학 국제대학원에서 특강을 했는데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첫째,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여 체제를 선전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자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올림픽을 즐기고 우리대로 올림픽을 치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면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자신의 방식대로 올림픽을 즐기고 우리도 우리 식대로 올림픽을 치르면 된다. 그런데 북한이 하자는 대로 올림픽을 치르면 어떻게 되는지 하면 지금처럼 주최국의 태극기가 사라진 공동 입장, 국호도 사라진 공동 단일팀 구성, 그리고 문화행사 등등을 한다고 하더니 심야에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는 이런 무례한 태도 등등, 이게 북한식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의 방식대로 올림픽을 즐기는 것은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해치고 무엇보다도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올림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올림픽을 즐기려고 하다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불행하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대한민국에 오지 않고 평창에 오지 않고 평양에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올림픽을 즐기면 괜찮아요. 그런데 남의 땅에 와서 이렇게 평창올림픽을 파탄내는 게 북한식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정인 특보는 그런 식으로 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남의 행복을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하겠다, 흔히 말하는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허용하겠다는, 그러니까 이건 자선단체 장도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선단체.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정인 특보라는 분이 기초적인 선악 개념이 없다. 피하 구분도 할 줄 모른다. 지금 우리 헌법으로 또 현실로서 우리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생존을 허용하지 않고 말살하려는 반국가 단체로 대우해야 하고 공산주의는 절대 악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북한 정권이 적이고 악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은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특보 이야기를 들으면은 북한 정권이 악이다, 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이런 말을 계속하면은 국민들의 사상 무장을 해제시키고
가치관에 일대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교육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교육적으로. 이어서 그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북한이 예전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면서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싶으면 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올림픽 기간에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올림픽을 통해 북한이 예전과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는데 이걸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지만 설마 그렇겠느냐? 설마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의심은 듭니다. 문정인 특보가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기도 할 정도로 너무나 순진한 이야기입니다. 올림픽을 통해 북한이 예전과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북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북한이 달라진다는 것은 두 개가 달라져야 됩니다. 첫째, 핵무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둘째,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겠다는 목표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달라지는 것은 전술이 달라지는 것이지 전략이나 국정의 나라가 아니니까요. 그 집단의 목표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달라지는 게 아니죠. 성격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 체제가 올림픽을 통해서 더구나 자신들이 주최하는 올림픽도 아닌데 올림픽 참가를 통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달라지려면은 달라지게 만들어야죠. 아니 북한 정권이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라는 압박을 통해서만 북한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것은 힘입니다. 그래도 북한 정권이 약속을 지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휴전협정입니다. 휴전협정은 왜 지키느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얻어맞는다. 손해를 본다. 힘이 지켜주는 겁니다. 휴전협정을 지키는 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착한 마음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의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그 힘을 북한에 투입할 때, 북한에 투사할 때 비로소 북한 정권이 달라지는데 지금 평창 올림픽에 북한 팀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북한에 힘을 투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북한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올림픽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은 북한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달라질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굴종성이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특히 20대, 30대를 화나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이 약해지는 방향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 정권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손해볼 게 없습니다. 바로 어젯밤에 심야에 일방적으로 4일에 있을 금강산 남북 공동문화 행사를 취소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북한이 달라진 모습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오늘까지도 강력한 항의를 한다든지 보복을 한다든지 근데 마식령 스키장에서 우리 합동훈련 못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야 북한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달라진다는 것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는데 약속을 안 지켜도 벌을 받지 않는데 왜 북한이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 특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일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평화를 더 중요한 목표로 생각한다며 보수 진영은 흡수 통일을 주장하지만 평화 없는 통일은 허상이라고 말했다. 이것도 참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통일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평화를 더 중요한 목표로 생각한다. 평화보다 더 상위 개념이 있죠.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가 있어야 평화가 의미가 있죠. 자유 없는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입니다. 북한 정권의 평화가 바로 주민들한테 강요하는 평화가 굴종의 평화, 언론 자유가 없는 평화. 언론 자유가 없으면 얼마나 조용합니까? 그걸 북한 노동당 정권은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이 자유입니다. 자유. 통일의 기본 전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 북한을 흡수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통일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평화를 더 중요한 목표로 생각한다면 헌법 제4조하고 충돌합니다. 헌법 제4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평화는 목표가 아닙니다. 여기 문특보가 문 대통령은 통일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평화를 더 중요한 목표로 생각한다는데 평화가 목표가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평화적 통일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수단입니다. 목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 북한 주민들을 흡수함으로써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그 선언을 실천하는 것이 헌법 제4조입니다. 평화가 통일의 목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민주화하는 게 통일의 목표고 평화는 수단일 뿐입니다. 전쟁하지 말고 통일하라는 뜻입니다. 평화 없는 통일은 허상이다 라고 말할 게 아니죠. 자유 없는 통일은 허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문특보는 또 한반도에 군사적 움직임은 없어야 하며 북한의 레짐을 외부에서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게 문 대통령이 확고한 생각이다. 한반도에 군사적 움직임이 없으려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됩니다. 북한에 군사적 움직임이 있는데 이미 있습니다. 한반도. 거의 전쟁 행위입니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핵무장하지 않는 한국을 핵으로 때리겠다는 공갈도 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부터 한반도는 이미 냉전 상태입니다.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데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군사적 움직임이 없어야 하며 있는데 군사적 움직임이 없으려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만들어야 미국이 북한을 때리겠다는 이런 군사적 움직임이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불이 나지 않으면 소방수가 올 필요가 없습니다. 불이 났는데 소방수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특보는 한반도에는 소방차가 오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불을 내지 않아야 되죠. 불을 내놓고 소방서 오지 말라고 하면은 다 태워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레짐을 외부에서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것도 헌법과 맞지 않습니다. 헌법 제5조는 북한을 흡수 통일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체제를 바꾸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고 노동당 교육에 딱 적어놨습니다. 북한도 우리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우리도 북한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마치 그런 일이 없다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한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죠. 문특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하며 무력의 개입에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뭐 좋은 말만 나열했지 논리가 전혀 없습니다. 논리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좋은 말 다 들어있습니다. 비핵화, 평화, 무력 개입 반대. 이렇게 좋은 말만 늘어놓으면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첫째, 비핵화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왜 핵을 포기합니까? 평화적으로 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말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기한테 아무런 압박이 없는데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도록 만들려면은 당신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은 체제가 망한다. 주민들은 다 굶어 죽는다. 노동당 간부들도 거지 생활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경제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평화적으로 해결을 한다. 무력 개입도 안 한다. 오로지 평화적으로 한다 해서 김정은이가 핵을 버릴 사람이라고 믿느냐? 이 문정인 두 사람은 그렇게 믿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말은 여기 이 말 북한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올림픽을 즐기고 요 말을 옮겨가면은 북한이 당신의 방식대로 핵게임을 즐기고 하라. 그런 뜻이죠. 이게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죠. 놀랍습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외교 안보 특보란 게 놀랍고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이 조선닷컴의 경우에는 60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읽어볼 수는 없었지만 읽어보다가 제가 중단한 것은 너무나 거친 말이 많았습니다. 거친 말이. 99%가 문정인 특보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댓글이 오히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이 강연보다는 훨씬 더 실제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에 맞았습니다. 이분이 교수인데 교수가 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만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교수는 이론을 좋아합니다. 교수는 관념적입니다. 현실과 사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합니다. 그러나 정책은 틀리면 바꿔야 됩니다. 즉시 바꿔야 합니다. 또 정책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교수가 자기의 그릇된 이론을 고집하면서 정책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부가 어렵게 되고 국민이 그 손해를 다 뒤집어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교수들은 특히 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은 이 세상을 엔지니어링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공학적으로 사람을 또 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수들,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로 인해 가지고 20세기에 2억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론을 제공한 사람들이 지식인들입니다. 학자들입니다. 학자의 그릇된 계급투쟁론과 유물사관과 사유재산 철폐와 레닌의 이른바 당의 영도성, 북한 정권의 수령의 무오류성 이런 이론을 만든 자들은 다 교수입니다. 학자입니다. 지식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대상은 살아있는 인간들이었어요. 인간을 상대로 학자들이 자기의 그릇된 이론을 실험하다가 2억 명이 죽었습니다. 2억 명이. 한국처럼 교수를 우대하는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교수. 한국처럼 교수를 장관급으로 우대하는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미국에도 교수들을 가끔 쓰기는 하지만은 중앙부처에서 보면은 국장급 정도 씁니다. 세계적 교수도 정부 부처에 근무할 때는 국장급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국장급으로 교수 오라고 하면은 나를 뭘로 보느냐고 화를 낼 겁니다. 교수 우대,
지식인 우대의 풍조가 한국에서 조선조에서는 나라를 망쳤고 오늘날 민주화 시대 이후에 이 학자들 지식인들의 발언권이 커지면서 대한민국이富国 강병의 그 기상을 잃고 있다 하는 그 하나의 상징적인 기사가 바로 북이 평창서 체제 선전하더라도 내버려 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이것을 실천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너지고 평양올림픽이 되고 국민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가 화를 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은 실천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